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봉입니다. 선생님도 친구와 싸울 때가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네, 저는 친구와 싸우면 항상 제가 먼저 사과를 해요. 그게 마음이 편해서요. 그렇군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감사와 사과를 표현할 때가 있을 텐데요. 한국어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은 감사와 사과를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8과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못 갔어요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공부할 학생들과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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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지난주에도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이창봉 선생님은 친구와 싸운 후에 먼저 사과를 해요. 오늘은 이렇게 감사와 사과를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18과의 제목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못 갔어요인데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요? 네. 18과의 주제는 감사와 사과하기입니다. 문법은 느라고, 버리다, 얼마나 은지 모르다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과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은 감사하는 말과 사과하는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화를 듣기 전에 새로운 어휘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어휘입니다. 발표하다, 정리하다, 자료. 그럼 어휘의 뜻을 살펴볼까요? 먼저 발표하다입니다. 발표하다. 조모임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했어요. 발표하다는 어떤 사실이나 결과 등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조모임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조모임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했어요. 다음은 정리하다입니다. 정리하다. 방에 책이 너무 많아서 책부터 정리했어요. 정리하다는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누거나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방 청소를 했어요. 방에 책이 너무 많아서 책부터 정리했어요. 끝으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발표 전에 먼저 필요한 자료를 찾아요. 자료는 연구나 조사를 하는데 기본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찾아야겠죠? 발표 전에 먼저 필요한 자료를 찾아요. 오늘은 성규와 지우가 하숙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규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너 조모임에 왜 안 나왔어?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못 갔어요. 그럼 미리 전화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가버려서 저 혼자 너무 바빴어요. 다음부터는 꼭 먼저 연락해. 네. 근데 조모임이 잘 끝났어요? 응. 너랑 내가 자료를 정리하고 왕신이 발표하기로 했어. 네, 알겠어요. 내일부터 열심히 준비할게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그럼 질문을 같이 볼까요?
누가 발표를 할 겁니까? 그리고 지우는 왜 조모임에 가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잘 생각하고 대화를 다시 들어보세요. 너 조모임에 왜 안 나왔어?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못 갔어요. 그럼 미리 전화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가버려서 저 혼자 너무 바빴어요. 다음부터는 꼭 먼저 연락해. 네. 근데 조모임이 잘 끝났어요? 응. 너랑 내가 자료를 정리하고 왕신이 발표하기로 했어. 네, 알겠어요. 내일부터 열심히 준비할게요. 자, 그럼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아물랏, 누가 발표를 할 거예요? 왕신이 발표를 해요. 그렇죠. 그럼 엘레나, 지우는 왜 조모임에 가지 못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가지 못했어요. 네, 그렇죠. 지우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못 갔어요.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대화문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성규가 오늘 조모임에 있었는데 지우가 오지 않아서 물어봐요. 너 조모임에 왜 안 나왔어? 지우는 오늘 아르바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모임에 못 갔어요. 아,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못 갔어요. 그런데 조모임에 못 간 것을 성규에게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미리 전화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우가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사과하네요. 정말 죄송해요.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가버려서 저 혼자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지우와 같이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가 먼저 가서 지우는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전화도 못했어요. 성규가 조금 화가 난 것 같았는데 이유를 듣고 다음부터는 먼저 연락을 부탁하네요. 다음부터는 꼭 먼저 연락해. 지우도 친구들에게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모임도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봐요. 네, 근데 조모임은 잘 끝났어요? 조모임에서의 결과를 이야기해줘요. 응, 너랑 내가 자료를 정리하고 왕신이 발표하기로 했어. 성규와 지우가 자료를 정리하고 왕신이 발표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지우가 미안해서 자료 정리를 정말 열심히 준비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내일부터 열심히 준비할게요. 여러분, 대화 내용 어렵지 않죠? 조금 힘들면 반복해서 설명을 다시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문형, 느라고입니다. 느라고.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못 갔어요. 선규가 지우에게 조모임에 왜 안 왔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지우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모임에 못 갔다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느라고는 다른 일을 계속하고 있어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한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어젯밤에 친구와 노느라고 숙제를 못했어요. 어젯밤에 숙제를 했어야 하는데 숙제를 안 하고 친구와 놀았습니다. 숙제를 해야 하는 시간에 친구와 놀았기 때문에 숙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느라고 뒷문장에는 주로 하지 못한 일이나 부정적인 결과가 제시됩니다. 그럼 느라고는 어떻게 만들까요? 느라고는 동사와 같이 사용하는데 동사의 받침이 있을 때나 없을 때 모두 느라고를 씁니다. 먹다는 먹느라고, 자다는 자느라고가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형, 아 버리다입니다. 아 버리다.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가버려서 저 혼자 너무 바빴어요. 지우는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런데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가버려서 지우 혼자 너무 바빴어요. 지우는 그 친구에게 아주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 버리다는 보통 아쉽고 섭섭한 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그 일을 다 해버렸어요.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그 일을 다 해버렸어요. 마음이 편해요. 와 같이 반대로 부담을 덜게 되었음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럼 아 버리다는 어떻게 만들까요? 아 버리다는 동사와 같이 사용하는데 동사의 어간이 아, 오일 경우 아 버리다. 아, 오가 아니면 버리다를 사용합니다. 먼저 아 버리다를 보면 가다, 가버리다, 오다, 와버리다가 되고 버리다를 보면 먹다, 먹어버리다, 주다, 줘버리다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형을 같이 연습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문형, 느라고입니다. 아몰랏, 어제 왜 학교에 안 왔어요? 아파서 병원에 가느라고 못 갔어요. 그렇죠. 병원에 가느라고 못 갔어요. 잘했습니다. 그럼 엘레나는 어제 왜 학교에 안 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계속 자느라고 못 갔어요. 아, 그랬군요. 여러분, 자느라고 못 갔어요. 잘했죠? 그럼 찰리는 왜 학교에 안 왔어요? 고향 친구가 한국에 와서 같이 놀으라고 못 갔어요. 네, 그렇죠. 놀다처럼 리을 받침 동사가 느라고와 같이 말할 때 리을이 없어지죠? 놀다, 노느라고가 됩니다. 모두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느라고를 사용해서 대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보기에 있는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말해주세요. 먼저 아몰랏이 엘레나에게 질문해 주세요. 엘리나,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미안해요. 발표 준비를 하느라고 약속을 깜빡했어요. 찰리,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음악을 듣느라고 전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아몰렛, 어제 왜 잠을 못 잤어요?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형, 아버리다입니다. 먼저 아몰랏, 왜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끝나버렸어요. 네, 그렇군요. 하지만 더 재미있는 드라마가 시작될 거예요. 다음 엘레나는 왜 기분이 안 좋아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모두 고향계로 돌아가 버렸어요. 네, 그렇군요. 앞으로 자주 볼 순 없겠지만 그래도 가끔씩 친구들에게 연락하며 지내세요. 다음 찰리는 왜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동생이 다 먹어버렸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도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버리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보기의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말해주세요. 먼저 찰리가 엘레나에게 질문해 주세요. 엘레나, 오늘 왜 늦었어요? 버스를 놓쳐버려서 늦었어요. 아몰랏, 왜 기분이 안 좋아요? 어제 축구 경기를 봤는데 제가 응원한 팀이 져버려서 너무 속상해요. 찰리, 왜 러시아어 공부를 포기했어요? 문법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해 버렸어요. 네, 모두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연습해 보세요.
발음과 억양에 주의해서 다시 한번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너 조모임에 왜 안 나왔어?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못 갔어요. 그럼 미리 전화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가버려서 저 혼자 너무 바빴어요. 다음부터는 꼭 먼저 연락해. 네. 근데 조모임이 잘 끝났어요? 응. 너랑 내가 자료를 정리하고 왕신이 발표하기로 했어. 네, 알겠어요. 내일부터 열심히 준비할게요. 너 조 모임에 왜 안 나왔어? 너 조모임에 왜 안 나왔어? 아,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못 갔어요.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못 갔어요. 그럼 미리 전화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미리 전화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가버려서 저 혼자 너무 바빴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가버려서 저 혼자 너무 바빴어요. 다음부터는 꼭 먼저 연락해. 다음부터는 꼭 먼저 연락해. 네. 근데 조모임은 잘 끝났어요? 네, 근데 저 모임은 잘 끝났어요? 너랑 내가 자료를 정리하고 왕신이 발표하기로 했어. 너랑 내가 자료를 정리하고 왕신이 발표하기로 했어. 네, 알겠어요. 내일부터 열심히 준비할게요. 네, 알겠어요. 내일부터 열심히 준비할게요. 네, 여러분 모두 잘하셨습니다. 대화에서 지우가 조모임에 못 가서 선교에게 사과를 했죠. 이번 과에서는 감사와 사과 표현에 대해 조금 더 배워볼게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식처럼 중요한 행사에 와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겠지만 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을 때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답으로는 초대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면 됩니다. 다음은 사과 표현입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세요. 정말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어떤 말도 할 수 없겠죠? 그때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같이 말해도 좋습니다. 자, 이제 읽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왕신이 하숙집 아주머니께 쓴 편지글을 읽을 거예요. 왕신이 아주머니께 왜 편지를 썼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숙집 아주머니께. 안녕하세요. 저 왕신이에요.
매일 뵙지만 이렇게 편지로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쑥스럽네요. 하지만 아주머니께 감사한 일이 많아서 이렇게 편지를 드리게 되었어요. 항상 유학생들을 아들, 딸처럼 잘 대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특히 작년 생일 때 제가 좋아하는 중국 음식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동했어요. 아주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마파 두부는 정말 맛있었어요. 그 맛은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후면 제가 졸업을 하고 중국에 돌아가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중국에 여행 오시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14년 12월 14일 왕신 올림. 여러분, 이 글은 무슨 내용이에요? 왕신이 하숙집 아주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편지로 쓴 내용이에요. 네, 그렇죠. 잘했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읽기 어휘입니다. 쑥스럽다, 대하다, 영원히. 먼저 쑥스럽다입니다. 쑥스럽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쑥스럽습니다. 쑥스럽다는 부끄럽다와 비슷한 뜻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대하다입니다. 대하다. 우리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합니다. 대하다는 어떤 태도로 상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끝으로 영원히입니다. 영원히.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영원히는 끝없이 계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자, 읽기 글에 나온 문형을 같이 보겠습니다. 얼마나 은지 모르다. 항상 유학생들을 아들, 딸처럼 대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숙집 아주머니는 유학생들을 아들, 딸처럼 생각하고 대해줘요. 그래서 왕씨는 하숙집 아주머니께 아주 많이 고마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은지 모르다는 어떠한 상태를 강조해서 말할 때 사용해요. 제 친구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 친구는 아주 예뻐요. 제 친구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럼 얼마나 은지 모르다는 어떻게 만들까요? 얼마나 은지 모르다는 동사와 형용사에 모두 쓸 수 있는데 먼저 형용사에 받침이 있으면 은지 모르다를, 받침이 없으면 니은지 모르다를 씁니다. 좋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쁘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지만 동사와 있다, 없다는 는지 모르다를 써서 먹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재미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가 됩니다. 그럼 문제를 보며 연습해 볼까요? 먼저 아몰랏, 키가 아주 크다를 강조해서 어떻게 말해요? 얼마나 키가 큰지 몰라요. 그렇죠. 다음 엘레나, 밥을 아주 많이 먹는다는요?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네, 그렇죠. 그럼 찰리,
그 영화가 아주 재미있다는 어떻게 말할까요? 그 영화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네, 그렇죠.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보기의 표현을 사용해서 대화해 봅시다. 먼저 아몰랏이 엘레나에게 질문해 주세요. 엘리나, 명동은 어때요? 항상 사람이 많죠? 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찰리, 어제 일이 많았죠? 네, 그래서 오늘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아몰렛, 어제 눈이 왔어요? 네,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읽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글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럼 질문에 대답해 볼까요? 아몰랏, 왕 씨는 졸업 후에 중국에 가요? 네, 중국에 가요. 그렇죠. 그럼 엘레나, 왕 씨는 하숙집 아주머니께 마파두부를 만들어 드렸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께서 마파두부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 씨는 아주머니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어요. 왕신의 생일 때 아주머니께서 왕신에게 마파두부를 만들어 주셨네요. 아주머니의 사랑을 느낀 왕신은 감동했어요. 그리고 왕신은 졸업을 하고 중국에 돌아가요. 그동안 잘 대해주신 아주머니에게 감사했고 중국에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감사와 사과를 주제로 감사하는 표현과 사과하는 표현을 공부했습니다. 문법은 다른 일을 계속하고 있어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한 이유를 말할 때 느라고를, 어떤 일에 대한 아쉽고 섭섭한 마음을 나타내거나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었음을 나타낼 때 버리다를, 그리고 얼마나 은지 모르다는 어떠한 상태를 강조해서 말할 때 사용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